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권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 곡선, 채권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과 채권 금리는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권 금리도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결정 얘기를 하면서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wealth, 부, 그 다음에 미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리스크는, 그 다음에 liquidity는, 유동성, 이런 거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wealth 얘기했고, 이 채권의 결국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할 때는 만약에 expected interest rate, 미래 시점의 금리, 미래 금리죠, 이게. 미래 예상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채권 수요가? 채권 수요는 미래 예상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앞으로 미래 시점에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채권 수요가 주는 겁니다. 채권 수요가 줄어요. 마찬가지로 expected inflation, 미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예상되는 명목금리가 높아. 그 금리가 오를 걸로 보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의 예상 수익률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지금 채권 수요는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가 늘면 채권 수요는 줄고, liquidity, 유동성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현금화가 쉽게 되니까 유동성이 늘 때 채권 수요는 어떻게 돼? 같이 는다. 이게 이제 채권 수요를, 이 디맨드 커브의 영향을,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쉬프트하게 만드는, 그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채권의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채권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rofitability of investment.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채권 공급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업. 왜? 기업은 돈 벌 고민만 하는 그런 주체 아니에요. 그죠? 돈 벌거리가 많이 있으면 돈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자금 조달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추가로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오퍼추니티라는 거는 투자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투자해서 이익 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가 많을 때 기업들은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사업 벌리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 공급은 어떻게 된다? 이런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 공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지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곡선이 이 기회가 많아지고 투자에서 이익 날 수 있는 profitability니까 투자의 이익 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 즉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시점에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플레는 항상 명목금리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인플레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 미래 시점에 명목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미래 시점에 채권 발행을 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돈을 빌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미래 시점에. 그러니까 미루기보다는 앞으로 명목금리가 올라간다, 앞으로 인플레가 올라간다라고 예상될 때는 지금 당장 채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왜? 늘리면 그만큼 더 비싸게 돈 주고 돈 빌려야 되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까 지금
채권 공급을 상대적으로 싼,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고 인플레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 채권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지금 채권 공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 공급이 여기였으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을 공급하는 또 중요한 주체가 기업도 있지만 정부도 있어요. 기업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우리 얼마 전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막 일을 벌리잖아요. 그럼 그 재원을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만듭니다. 일을 많이 벌리면 government deficit, 이게 뭐예요? 그 적자,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요. 그 재정 적자는 메꿔야 되거든. 그럼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팔아요. 국채도 하나의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 공급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권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같이 늘어난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언제 늘어나요? 정부가 일을 많이 벌릴 때. 정부가 언제 많이 일을 벌려요? 요새 같은 상황 생각하면 돼요. 금융위기 때문에 기업이 활발하게 알아서 일을 벌리면 좋은데 기업이 위기 상황에선 몸 다칠까봐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일을 벌리는 거예요. 4대 강도 개발하고 무슨 세종시도 개발하고 이렇게 일을 벌리잖아요.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정부 국채를 팔아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그거는 정부 채권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채권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씩. 투자 기회 또는 투자의 어떤 profitability, 수익성이 높아질 때 채권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shift out to the right은 공급 곡선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쪽으로 늘어나서 이런 모양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 이거 설명했죠? 미래 시점에 인플레가 올라가면 미래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는 채권 발행할 때 비싼 이자를 줘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루기보다는 지금 당장 채권을 발행을 하자. 지금 채권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채권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공급 곡선. 자, 정부가 일을 많이 벌려서 재정 적자, government deficit, budget deficit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요새 같은, 왜 사람들이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budget deficit.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deficit이 늘어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다.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 공급이 그림으로는 shift to the right 또는 shift out to ri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여기 있다가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커브를 지금 서머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서머리가 필요가 새삼스럽게 그 서머리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투자 기회의 어떤 예상 이익이 늘어날 때